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 박사님께 북한 관련 뉴스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베나TV에서 북한에서의 해킹, 소위 외화벌이에 대해서 여러 번, 또 유동열 박사님과도 여러 번 좀 방송을 했었는데요. 관련된 뉴스가 한 번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대학생들이 미국 IT 기업에서 주최한 해킹 대회에서 1위부터 4위까지 휩쓸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참 그치. 그럼 어떻게 이런 대회가 성립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 해적 선수권 대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애적이요. 네, 누가 예. 도둑질을 더 잘하나 뭐 이런 것들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대회를 주최한 IT 기업 측이 내세운 모토에 따르면 실제로 해킹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현실로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이것을 잘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회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대한민국도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오히려 이 해킹 기술을 역이용하고 그렇죠. 예, 직장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는가, 뭐 어디 구멍 난 곳은 없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고 검토해 주는 차원의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기도 하고, 네. 예, 또 대한민국도 워낙에 IT 기술이 발전된 나라 중에 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해킹 기술들을 공유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해킹은 이제 뚫고 들어가는 방법, 방화벽을 우회하는 방법, 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일단 몰래 잠입을 한 뒤에 뒷문을 열어놓고 패스워드 없이 그냥 들락날락하는 방법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 대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죠. 김책공대 네. 뭐죠? 3위, 4위가 김책공대 학생들이었고요. 2위는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그리고 1위가 김책공대 학생. 8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김책공대와 김일성 종합대학 사이에 이 라이벌 관계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되겠네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김책공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네. 김책공대 홈페이지에서 이번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더 큰 성과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게 그렇게 이제 현찰을 많이 세계로부터 탈취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거 선전포고? 그렇습니다. 거의 선전포고고 불법 행위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킹 부대를 김정은의 직속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군부대에서 직접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때 하고 이른바 뭐 저는 이제 정부라고는 보지 않으니까 뭐 정부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 해커를 양성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뭐 숙식 제공되고 생계 문제 없고 다른 여러 가지 번다한 일들은 해주는 사람이 있고 해커들은 해킹만 전문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상당히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의미에서 북한산 마약이 왜 품질이 좋으냐? 다른 나라는 몰래 재배하는 거고 여기는 대놓고 하는 거고 오히려 권장하니까요. 네, 정부 비스무리한 데서 대놓고 권장을 하니까 품질이 좋은 거죠.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싸고. 사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은 뭐 외교관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많이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운반 비용 자체도 다른 마약 생산국에 비해서 훨씬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 우위가 생기죠. 똑같은 맥락에서 해커들도 전문성을 단기간 내에 빨리 기를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외국에서는 해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 그 담장 위를 가로지르는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해킹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출세가 빨라요. 더구나 토대가 나쁜 사람들도 뽑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일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해커가 되는 거야말로 이 신분 속박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내에서 그 IT 전문가분들도 이런 대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북한 학생들의 해킹 능력을 키우는데 일조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럼 네. 네, 이게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이 우려를 표한다고 합니다.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죠.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베나TV 암호는 자주 바꾸고 있나요? 예. 네.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해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꾸고 있는데 실제로 유동열 박사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3분에 한 번씩이랬나 1분에 한 번씩이랬나 해킹 시도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있다. 다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잘 막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보도가 된다던가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사이버상의 전쟁은 지금 뭐 전쟁 중이다 이런 그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정원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잘 막고 있죠. 그런데 농협전산망 뚫린 적도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적도 있고 그렇죠. 또 모 재벌그룹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 기업도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 기업은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회사 차원에서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해킹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제 주가에도 문제가 있고 회사 기업 공신력에도 이미지가,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 해커들의 능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대한민국 어느 누구의 컴퓨터도 안전하지 않다. 기업, 공기업, 뭐 기관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www 이걸 어디서 만들었죠? 미국에서 만들었죠. 그럼 www도 뭔가 웹마스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관리자가 있겠죠. 네. 그 관리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모르기는 합니다만 네, 관리자, 그 네. 통제실의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김혁인지 뭐 6명 국제 수배 중이잖아요, 지금.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친구들이 썼던 모든 전산 기록이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열 박사님한테도 듣고 이제 미국 측 관계자들한테도 들었는데 이것들이 정말 성가시게 일처리를 해놨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컨대 뭐 방글라데시 국립은행에서 8천억 원을 해킹을 했잖아요. 해킹을 하면 이거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분산시키고 합쳤다가 뺐다가 뭐 굉장히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돈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성가시게 일처리를 해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과정 전부를 역추적해서 파악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했던 돈의 80% 이상을 역해킹으로 서방 여러 나라에서 다시 다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이미 기정 수입액으로 잡아놨던 것에서 상당 부분 그 비게 생긴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렇게 해킹 당해서 벌어들인이라는 표현은 좀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킹해서 탈취한 돈이 모두 군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미사일 발사 자금의 대부분이 해킹한 돈에서 온다는 것은 뭐 비밀도 아니죠. 예, 공공연한 사실이죠. 네, 그 사람이 해킹 전문가였나? 해킹 전문가라 그래야 되나? 코인 전문가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사람이 북한에서 열린 국제 학술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제 학술 대회는 명목적인 거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 사람도 북한에서 뭔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자는 지금 미국에서 자기가 북한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 다 시인하고 실형받았습니다. 아직 감옥에 있을 거예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대한민국에서 이 돈 세탁에 협조한 세력이 있다거나 혹은 돈 세탁에 조언을 한 인물이 있다거나 혹은 이 북한의 해킹 자금의 관리에 관여한 인물이 있다거나 뭐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계시다면 빨리 자수하고
빨리 전모를 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정망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제 그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아주 우회적으로든 연루된 분이 계시다면 알았고 했던 모르고 했던 빨리 관계 당국에 자수하시고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협조를 해야 처벌 수위도 낮아질 겁니다. 특히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 대한민국이나 뭐 서유럽 쪽처럼 본인들의 나라에서도 어떤 해킹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고 보안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이면 이걸 어느 정도 막고 방금처럼 추적해서 되찾아오는 것들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북한이 뭐 입만 열면 뭐 미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단결하자고 외치는 북한이 왜 방글라데시 국립중앙은행을 텁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 미국 IT 기업에서 주최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해킹 대회에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받지 말고 딱 봐도 뭐 이름 어디 뭐 김치공대 출신 뭐 이런 거 참가 신청서 같은 거 내지 않겠습니까? 뭐 북한 출신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보고 유엔에서 정해놓은 이 몇몇 위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가에서는 일단 받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역으로 북한의 해킹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역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받아준 걸 수도 있다. 그렇죠. 얘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으면 되겠구나. 얘네 기술이라는 게 되게 이 정도구나. 그 생각은 못했네요.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번에 1위부터 4위까지 휩쓸었다고 하니 뭐 축하드리고 이렇게 만천하에 본인들의 실력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거기에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잘 좀 대응을 하고 방어를 잘 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악의 무리, 악의 집단은 없어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일본 속담이었다고 기억하는데 바보는 죽어야 고쳐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악당은 죽어야 없어집니다. 김치 족속에 대해서도 같은 말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